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요즘 쇼츠로 릴스로 이런 이야기 많이 돌아다니고 심지어 일타 강사까지 강의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쇼츠에 나옵니다. 물론 일부의 내용을 보시고 한 것이고 전문가는 아니시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진짜인지 정도는 알아보는 게 유전학 전공한 사람으로서 도리라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선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으로도 공부머리 교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자세히 후성 유전학적 면에 입각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 다음 편도 바로 업로드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아들 공부머리는 엄마한테서 온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리고 X 염색체에 공부 유전자가 있다라는 쇼츠나 컨텐츠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오늘은 유전학과 후성 유전학 관점에서 팩트 체크하고 아이의 두뇌 잠재성을 깨우는 방법까지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X 염색체에는 뇌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자막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유전자들은 시냅스 형성, 신경 발달, 인지 기능과 직접 관련됩니다. 특히 이들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학습장애나 발달 지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았죠. 또 하나의 이유는 남녀의 염색체 구조 차이입니다. 남성은 X 염색체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변이가 있으면 그대로 표현되지만 여성은 X가 두 개라서 한쪽이 정상이라면 이를 보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과장되어 아들 지능은 엄마에게서 유전된다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지능, 암기력, 수리력, 추론력은 단일 유전자가 아니라 수백 개의 유전자가 동시에 작용하는 다인자성 형질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들은 X 염색체뿐 아니라 1번부터 22번 상 염색체 전반, 심지어 Y 염색체에도 분포합니다. 즉, 특정한 공부 유전자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IQ나 작업 기억력, 추론 능력과 관련된 GWAS, 즉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 결과 500개 이상의 유전자 변이가 관련되어 있으며 환경과의 상호작용 비중도 매우 큽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전자 자체보다 유전자의 발현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에피제네틱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특정 유전자의 메틸기가 붙거나 떨어짐으로써 발현이 켜지거나 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메틸기가 과도하게 붙은 상태에서는 유전자가 억제되어 뇌 발달과 관련된 단백질 생산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탈메틸화가 되면 신경 가소성, 기억력과 관련된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자막에 나오는 것과 같은 유전자는 기억력, 집중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환경 자극과 영양 상태가 메틸화 패턴을 바꿔서 발현을 조절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이의 공부머리를 깨우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후천적 방법은 유전자적 잠재성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에서 기억력과 학습을 담당하는 BDNF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자극이 됩니다. 단 2주간의 꾸준한 운동만으로도 이 유전자의 발현과 시냅스 가소성이 향상되어 기억력이 좋아지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효과가 뚜렷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아이와 함께 산책하거나 가벼운 조깅, 놀이형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학습 관련 유전자 스위치를 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양은 아이의 두뇌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엽산, 비타민 B12, 콜린은 유전자 메틸화의 균형을 유지해 두뇌 발달 유전자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임신 중이라면 엄마가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태아의 뇌 발달과 관련된 유전자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성장 단계에서 아이가 직접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BDNF 발현과 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언어 자극, 수학 퍼즐, 음악 활동과 같은 풍부한 인지 경험을 꾸준히 제공하면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고 학습 관련 유전자들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학습과 관련된 유전자의 과도한 메틸화를 유도해 발현을 억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과 부모의 따뜻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과 안정된 식사 리듬 또한 후성 유전학적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 뇌의 인지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운동, 영양, 풍부한 인지 자극,
정서적 안정이라는 작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환경 자극이 아이의 두뇌에서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잠재된 학습 능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가장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길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표로 정리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X염색체는 인지기능 관련 유전자가 많지만 공부머리는 X염색체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능은 수백 개 유전자와 환경이 상호작용한 복합적인 결과이며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 유전학적 자극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는 풍부한 자극, 건강한 환경, 올바른 영양과 수면을 통해 아이의 뇌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습니다. 결국 공부머리는 엄마 유전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소질 위에 환경이라는 걸음을 얼마나 잘 주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결국 아이의 공부머리를 깨우는 가장 중요한 길은 작은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이어가며 뇌의 잠재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장되어 퍼지는 이유는 결국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경쟁의 압박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아이가 동시대의 보편적 가치관을 지키며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사랑과 신뢰 위에서 자란 아이는 재능의 크기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그 토대 위에서 학습 능력과 사회성을 함께 키워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세상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도록 돕는 동시에 부부끼리도 신의를 잃지 않고 아이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일관성을 지키고 서로 사랑과 신의를 가지고 사는 것을 보면서 안정감을 배우고 억지로 몰아세움이 아닌 존중을 통해 자존감을 키웁니다. 그 자존감은 시간이 지나 자신감으로 그리고 스스로의 확신으로 이어져 인생의 긴 여정에서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는 힘이 됩니다. 공부머리 하나만이 아니라 사회성, 도덕성, 인류애 등 다양한 인격적 성취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 그것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 걸어야 할 진짜 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